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풍수학계론 3주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현재 풍수학계론에 들어와 계신 5분 학우님들께 모두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뭐 크게 뭐 좋은 책은 아닐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풍산이 풍수를 말하다라고 해서 제가 편전을 한 겁니다. 편전은 다른 좋은 책들을 장점을 따서 제 글과 더불어서 이제 쓴 것이 편제지요. 그래서 한 군데 책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풍수 서적을 제가 감안을 하고 그쪽에 있는 또 그림도 따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수의 개론, 풍수학 개론, 또 풍수에 관해서 공부하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이렇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풍수학 개론을 진행하는 과정은 이 책을 가지고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극랑경의 내용을 제가 이제 올릴 것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풍수학개론을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에서 첫 번째 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풍수지리의 뜻 해가지고 제가 쭉 쓴 겁니다.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풍수지리에서 보이는 산들을 삭격이라고 합니다. 산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라는 주문을 하고, 또한 또 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혈을 그때 혈자를 쓸 때는 구멍 혈자를 쓰는 겁니다. 그 혈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틀에 흔히 여러분들이 명당이라고 인정하는 곳에 존재하는 그런 땅을 지정된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풍수에서 또 기를 또 주장합니다. 기는 현대의 에너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땅에 에너지가 없다고 하면 뭐 의미가 없겠죠. 예컨대 우리가 현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높은 어떤 뭐 언덕을 만든다든지 구름을 만든다는 것은 그쪽에는 기가 존재하기가 힘들지요. 기라는 것은 땅 속에서 실제로 지구의 가운데 있는 핵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에너지의 파가 주로 암석을 통해서 저 땅 위까지 표출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기에 관해서 아마 얘기를 하고 또 맥이라는 얘기를 하고, 기가 있으면 이제 맥이 있겠지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한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불수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또 과거에는 이 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특정한 땅을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 왔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배워서 볼 수 있고 배워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이제 뭐 요금정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곽경순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양윤성도 나오고, 뭐 이제 이 네프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쓴 책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풍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면 기의 해설해서 철학적 에너지는 기의 해설은 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또 기의 특성과 성질에 관해서 또 또 썼고, 기의 도형,
기의 도형은 어떤 것이 도형인데,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요. 기의 도형에서 좀 고칠 부분이 있어요. 기의 도형에서 고칠 부분이 뭐라면 이 부분이에요. 목은 길고 화는 삼각형이고 토는 원형인데 사각형입니다.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사각으로 고치시기 바라고요. 금은 반듯한 원형이에요. 또 사각형이라고 썼는데 원형입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이렇게 고치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출판사에서 하는 과정에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실수로 이런 게 일어났다라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데 9페이지에서 보면 목은 길고 직사각형, 화는 삼각형, 또 토는 원형이라고 썼는데 이걸 사각형이라고 고치세요. 토는 사각형이다. 예, 사각형하고 네모지게 고치시고, 금은 반듯한 원형 이렇게 해서 또 동그라미로 고쳐주시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10페이지 기의 느낌, 뭐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요. 기의 뭐 기라는 것은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수증기가 올라가는 현상, 나무가 타서 올라가는 연기 같은 거, 뭐 이런 건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근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바람을 느낌으로 할 수 있죠. 또 물이 흐르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태양의 빛 이런 것들이 다 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기라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보이거나 느끼는 현상을 다 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느낌과 자기적인 또 느낌도 있어요. 뭐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밀어내고 또 당기는 느낌, 또 부드럽게 느끼기도 하고 포근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건조하기도 하고 따뜻하고 덥고 서늘하고 차갑고 춥고 축축하고 시원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맑고 탁하고 섬뜩하고 또 무겁고 가벼운 거, 이게 다 기의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보이거나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다 기라는 얘기죠. 또 이 기라는 것을 또 맛으로도 구분이 되고 또 색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10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기의 느낌 맨 밑에, 기의 느낌에서 맨 밑에 인사 말씀의 맨 위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볼텍스라는 곳이 있는데 기가 솟구치는 것도 있고 드러나는 것도 있다. 또한 기는 빛과 소리의 파장으로도라고 쓰세요. 으로도 전달되기도 한다라고 쓰세요. 전달된다가 아니라 전달되기도 한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천부경은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면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1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서문이 나와 있죠. 뭐 제가 한번 조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는 중국 한나라 때 청우자라는 사람이 청우경을 쓴 뒤에, 이 사람이 이제 청우경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승풍산 맥과 수지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기승풍산 맥과 수지라는 것은 뭐냐면 기가, 그러니까 바람과 산은 기에 어떻게 편승하고, 맥은 물을 넘어가지 못한다.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쓰고, 또 곽박 선생이 또 한나라 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나라 말이 아니라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위나라 때,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위나라 아니면 진나라 때
위나라는 어떻게 해요? 한나라가 멸망하고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위나라를 세우지요. 그러고 나서 조비에부터 3대 조의 다음에 누구지요? 하여튼 조회가 죽고 나서 그 뒤에 또 다시 위나라가 멸망을 하고 에, 사마 그 유명한 사마의 중달의 손자인 사마염이 또 진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때가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예요. 그때가 뭐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그것도 불과 뭐 한 50몇 년 가나요? 갔다가 또 드디어 뭐 어떻게 남북조 시대로 나눠지고 또 그것이 5, 10국으로 또 나눠지고 그때는 이제 예, 위진 남북조 5, 16국 시대라고 하지요. 그렇게 혼란을 길을 막 겪지요. 겪다가 이제 송나라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오는 과정입니다. 예. 그때 어쨌든 간에 이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의 곽박이라는 곽경순이 곽박입니다. 곽박이 장경이라는 이제 훗날에 이걸 금난경이라고 불러요. 당나라 때 와서 금난경이라고 불러요. 금난경으로 체계를 이제 잡았어요. 체계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청우경은 퍼펙트한 풍수책이 아닌 거지요. 좀 약간 풍수적인 책이었다라고 보면 곽경순 선생이 쓴 장경은 아주 풍수의 전문 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요. 이걸 잡은 이제 체계를 이제 형기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것을 이제 잡은데 당나라 때 양균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분의 호는 양구빈입니다. 구빈. 어떤 사람들은 양구빈이라고 알고 있어요. 구빈은 호예요.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해서 구빈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왜 구빈이라는 호를 썼냐면 아주 못 먹고 또 병들고 가난한 사람의 뭐 어떤 집안에 산소를 이장을 시켜줬는데 금세 발복을 받아서 좋게 그 집안이 편하고 좋게 했다 해서 구분이라고 호를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설일 뿐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구할 구제 가난할 빈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양구빈이라고 합니다. 양구중 선생이 이제 청랑경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이제 양균성 선생이 청랑경이라는 것을 저술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기풍수에 관해서 이제 드디어 얘기를 이제 많이 시작을 했죠. 풍수에는 큰 파가 두 개가 있는데 과거에는 형기파와 이기파가 있어요. 형기파는 어떻게 산이 생긴 모습, 땅의 지형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형기파라면 이기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기파지요. 예. 그러니까 형기파와 이제 이기파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곽박이라는 사람은 곽경순이라는 사람은 형기파의 아주 태두고 풍수의 아주 기초를 닦아놓으신 분이라고 하면 양균송 선생은 형기에도 능통했지만은 이기를 아주 그냥 또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반봉침과 봉침분금을 이제 만들었어요. 천반봉침, 봉침, 분금이라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나경을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풍수학개론에서 과연 이제 낙연까지 설명을 제가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최대한대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낙영이 여러분들이 갖고 제가 보내드린 책 5페이지, 6페이지에 있어요. 5페이지, 6페이지. 5페이지는 옛날식의 낙영이죠. 옛날식의 낙영. 낙영을 패철이라고도 합니다. 뜬새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정확한 풍수에서는 패철이라는 표현보다도 낙영이라고 이제 즐겨 쓰지요. 예, 낙영. 또 뒤에는 현대식 또
나경이에요. 뭐 도수까지 다 붙어 있죠. 예, 현대식 나경.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이제 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서문에서는 풍수는 위나라 때 한나라 말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위나라 때 곽박이라는 사람, 곽경순이라는 사람이 예, 아주 토대를 만들었어요. 풍수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것은 형기풍수였다는 거죠. 형기풍수라는 것은 산과 땅과 물의 생긴 모양, 그 지세 유불리를 따지는 게 형기풍수를 예, 굳건히 세워놨다면 그 뒤 세월이 흘러서 당나라 때 양균송이라는 또 선생이 나서서 예, 예, 청랑 5월을 치고 청랑 5회에 의해서 이기풍수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정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풍수의 기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13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보면 풍수지리란 말 그대로 바람과 물과 땅을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효율적이고 최적의 조건으로 이용하는가라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학문입니다. 확실히. 풍수지리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땅과 바람과 물을 최적의 어떤 조건으로 인간에 적용시켜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귀하는 어떤 학문이라는 겁니다. 예, 예. 하늘 나는 짐승과 땅에 지는 짐승, 움직이 없는 식물주차도 능히 좋은 땅과 편한 땅을 골라서 거처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식물이 아무 데나 나는 줄 알아요? 예. 걸음이 많고, 예. 그냥 바람이 그래도 온화하게 부는 곳에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요. 움직이면서. 예. 우리 날짐승도요, 집 짓는 곳을 보면 있잖아요. 안전한 곳에 져요. 예, 지들이. 사냥하기 또 좋은 위치. 또 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 예. 반드시 이렇게 해줘요. 예. 어떻게 해요? 들짐승도요. 예. 땅을 켜가는, 네 발을 켜가는 짐승들도 집, 집을 짓는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포근하고 아늑한 게 짓고 있어요. 풍수는 이렇게 본능적인 풍수가 사실상 최고라는 얘기죠. 예, 예. 예. 그래서 얘네들도 뭐 뿌리를 내리고 제 영역을 막 지켜가는데 인간에 이르러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당연히 풍수를 하는 게 본능적으로 당연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뭐 호수진 지리신법, 지리신서 뭐 이런 거 이제 좀 멸망경의 대표적인 이기론 풍수사락에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썼는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현대 이제 장례 문화에 관해서 화장가 문화에 관해서 우리 제가 좀 썼어요. 근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좀 제가 여기서 이제 에, 어, 에, 살펴볼 것은 우리 장묘의 문화가 종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규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윤회적인 뭐 내세관이 있다든지 또 부활의 내세관을 지닌 또 민족이 또 있고 또 조상 희귀적인 내세관을 지닌 민족도 있다라는 거 한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풍수를 많이 그러니까 매장 문화가 발달을 한 민족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조상 희귀적인 내세관을 지닌 민족이 매장 문화가 좀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하지만은 뭐 현대에 와서 화장이 유행하고 있죠. 이거 문화적 패러다임입니다. 문화적 패러다임으로서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대세예요.
앞으로의 문화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다양한 이렇게 문화가 생겨나고, 예,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문화의 구속을 받지 않고 문화를 선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져. 그러니까 문화에서 편리성을 계속 가장 지금 극대화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이제 태도지요. 거기에서 화장 문화로 가고 현재 있고 있는 추세고, 거의 뭐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97%까지는 화장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이 좋다, 뭐 매장이 좋다, 이제 굳이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사실 이 풍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택에 관한 것은 그래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지만은, 또 어차피 풍수학 개론이니까 또 풍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또 과거의 음택 풍수가 현기 풍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일반적인 지식들은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는 이제 전달해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양택풍수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할 겁니다. 17페이지 풍수지리란 해서 이렇게 쭉 썼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18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반영은 산의 모습을 이제 구분하는 거, 또 풍수에서의 용어 같은 거, 산이 오고 가는 방향, 이것을 용이라고 하지요. 산의 모습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성신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존성과 흉한 산, 이런 걸 이제 사격이라고 하고, 혈 얘기는 혈을 찾아가는 방법, 또 혈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가, 또 물의 생긴 모습, 물이 또 오고 가는 모습, 이런 것들, 물의 변화, 예, 또 물이 세종적으로 가는 수구, 이런 거, 또 마지막 그럼 상과 어떤 명당, 혈에 맞게 물을 쓰는 방법, 이런 주에 관해서 쭉 대화를 할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뭐 여기서는 주로 대화할 것이 산의 모습 구분법과 풍수의 용어와 산에 오고 가는 방향에서 용법, 또 존성과 흉한산, 사법, 이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하고, 다시 이제 물의 생긴 모습에 따라서 물을 보는 방법, 이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풍수학기로서 다뤄볼까 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조선의 산맥에서 나와 있어요. 줄 읽진 않겠습니다만, 조선은 백두대간, 일대간 해서, 또 정간, 장백정강, 정간, 남락정맥, 청북정맥, 청남정맥, 해서정맥, 그래서 임진, 북, 예성남정맥, 한북정맥, 낙동정맥, 한납, 동북정간, 한남정맥, 금북정맥, 근남, 호남정맥, 근남정맥, 호남정맥,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이름이 어떻게 져 있냐면요, 편하게 어떻게 이제 이 설명을 했나. 한강의 남쪽에 있고 금강의 북쪽에 있으면 한강의 남쪽, 금강의 북쪽에 있는 산이다 해서 한남, 금북정간, 이렇게 불러요. 또 한남의 남쪽에 있으면 또 한남정맥, 금강의 북쪽에 있으면 금북정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금강 남쪽에 있는 또 호남 지방에 있는 호남정맥, 또 금강의 남쪽에 있는 정맥을 다 총칭하는 말도 있고, 호남정맥,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가면 조선조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일대간, 일정간, 십산정맥으로 재분류를 한 것이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맥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글러줬어요. 백두산부터
이제 대간부터 오기를 시작을 해서 장백정간이 이제 뻗어 이제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쭉 모든 이제 백두대간이 정맥을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25페이지 뭐 하도 뭐 낙서 이렇게 해서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나중에 또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이기풍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학 개론이기 때문에 풍수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테지만은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기다 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도 낙서에 관해서 26, 27페이지에 써 있고 24절기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풍수책이지만 써놨어요. 24절기에 관해 이 절기라는 개념은 동양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써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이제 풍수지리에서 바람은 주위에 어떻게 바람의 주위에 어떻게 산이 있어야 바람이 안 불지요. 그러니까 바람은 풍이라는 것은 주위에 삭격을 말하고 사라는 것은 주위에 산입니다. 수는 물의 오고 감이 끝나는 걸 말하고 지는 용이 결인하여 기강이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사람이 잘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리라고 해서 풍수지리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진나라 사람 아까 곽경순, 곽박이죠. 곽박의 어떻게 자신의 이제 저서 장경의 첫머리, 써머리에 뭐라고 썼냐면 장자 승생기야 오기 행우 지중이요 발이 생우 만물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써요. 장자. 저는 이 장자라고 요즘에는 이제 하질 않아요. 장은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또 묻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데 지금 저는 장, 생자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승생기야 생기에 같이 임해야 된다. 생기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5가지의 기운은 행우지중 땅속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것에 의하여 발이 생우만물 만물이 어떻게 해요? 만물이 성장을 하고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대단히 심오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한편의 철학서 같은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드디어 이제 40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할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이제 밑에 보면 풍수사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요금정이라는 사람은 송나라 때 사람으로서 설청기라는 이제 풍수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풍수의 형기론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곽박 선생이 썼던 장경에 기초를 해서 쓴 부분입니다. 또 양균숭이라는 발음은 당나라 때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호가 구빈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명은 이기라는 거고 많은 책을 써요. 도장경, 청경, 여기 청랑경이라고 했는데 청랑오어입니다. 청랑오어. 청랑경이 아니라 청랑 중간에 오자를 집어넣으세요. 청랑 깨우칠 오자입니다. 청랑오어 여기 있네요. 청랑오어경 이렇게 써 있네요. 청랑경은 그럼 지우세요. 청랑오어 또
감룡경, 의륜경, 사대 혈법, 화립도, 태복경, 망룡경 등 뭐 수도 없는 책을 이제 저술을 하는데 실제 이분이 다 저술을 했겠습니다. 실제는 그 제자인 중구의 선생이 그걸 이제 거의 완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현재 현기파, 특히 은택풍수파는 양윤성의 이론을 많이 쫓아가죠. 당나라 때 유명한 이제 풍수사가 두 명이 있는데 양윤송이라는 분과 그 유명한 뭐 중이죠 그분 이름이 얘기하는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일행.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꾸만 잊어버려요. 일행이라는 사람이 이제 둘이 이 양대산맥으로 있어요. 근데 일행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풍수든 또 혹시 여기에 뭐 사주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사주든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역이든 파고 들어가 보면 일행이라는 사람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일행이라는 분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훌륭한 분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양윤숙이라는 사람은 풍수 외에 다른데 업적이 없지만은 일행이라는 분은 풍수뿐만 아니라 뭐 주역이든 뭐든 간에 동양 철학 전반에 걸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실수한 것이 유일하게 뭐냐면 이 풍수에 대해서 그때 당나라의 현종이 일행선사를 아마 압박을 했겠지요. 압박을 해서 풍수책을 하나를 이제 만들게 해요. 그 만든 책이 이제 멸망경이라는 책인데 그것을 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멸망경이 완벽하게 틀린 책이라고 이제 밝혀졌어요. 그거를 놓고 양균성이라는 선생님이 이 청랑 5호에서 비판을 합니다. 대놓고 딱 이름까지 딱 써요. 청랑 5호에서 당 일행이 풍수책을 썼는데 오행을 적용을 바르게 하지 않고 음양을 전도하여 음양을 거꾸로 그러니까 음을 양이라고 양을 음이라고 하여서 멸망경이라는 책을 줬다. 그 의도는 이것을 이민족 즉 말해서 오랑캐 족수 같아 어떻게 그냥 뿌리는 용도로 그러니까 풍수를 일종의 재앙학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물론 뭐 풍수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혈이 좋으면 좋은 데다가 산소를 쓰거나 주성에 묘수를 쓰면 왕도 나오고 천자도 나온다는데 이거 곤란한 거 아니냐. 뭐 아마 이런 시각에서 풍수를 이민족한테 틀리게 전해주고 싶어서 쓴 게 멸망경이라는 책입니다. 그 멸망경의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그 멸망경에 의해서 막 수도 없는 책들이 막 파생돼서 나오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2000년도까지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이것을 이제 그 당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양균숭이라는 사람이 비판을 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뭐 사구전서에서 나온 얘기니까 뭐 그냥 이건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정사라는 얘기죠. 이제 뭐 거기에 얽힌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행선사와 현종, 단현종하면 양귀비하고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당현종이 굉장히 똑똑했었는가 봐요. 태자 때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치세를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뭐 당현종을 뭐 표현한 글에서 보면 능히 날아가는 새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고
표범을 양손으로 찢을 수 있도다. 뭐 이 정도까지 나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 현종이라는 사람이 태자일 때 양균송이라는 사람과 어느 지방을 가게 됐는데 어느 지방에 이제 가서 산을 이렇게 보고 일행 이제 이제 현종이 후에 이제 현종이 되는 태자가 일행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기는 용의 콧구멍에 해당되는 곳인데 저기다가 산소를 쓰면 좀 집안이 멸망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일행이 보고 어우 그렇다 실제 누가 저기다 산소를 썼을까 가서 보니까 산소 쓴 지도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에 누가 거기다 썼나 이제 수소문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선생은 왜 거기다 산소를 썼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봐요. 일행이 일행 선사들의 같은 이제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부친이 평소에 거기다 산소를 쓰라고 했는데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산소를 쓰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천자가 우리 집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행과 현종이 깜짝 놀랐다. 이런 뭐 대목도 이제 그런 야사도 이제 전해져요. 그 정도로 이제 현종이 아주 풍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종과 저 현종이 명했겠지요. 일행 선사한테 일행이 장씨예요. 그래서 장일행이라고 해요. 장일행. 장일행한테 명예에서 멸망격이라는 책을 이제 쓴 것을 당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양균숭이 청랑오에서 그걸 대놓고 이제 비판하는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수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학문입니다. 뭐 이연령 비연령도 많고 여러 가지 학파도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주장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쓰는 풍수법이 이제 한국에 전해져서 한국도 쓰고 있는데 제 생각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뭐가 지형이 틀리지요. 예, 지형이 틀린데 어찌 뭐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과연 우리가 중국 풍수를 그대로 쫓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대적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풍수라는 것을 또 새로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서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이런 것 부분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자 중국이가 청랑오도를 대신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육부성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과 태음과 자기와 월패와 개나로 나눠지고 작고 낮은 뭐 금성을 태음이라고 하고 작아도 높은 것을 금성이라고 하고 금성은 태양이라고 작은 목성은 자기라고 하고 작은 수성은 월패라고 또 이름을 붙이고 또 삼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유교라고 하는데 육부성은 그 높고 큰 산의 정상이나 평평한 곳에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양유선성의 감룡경과 파금표 유근소의 망룡경에서 이제 언급했다. 작은 완성은 계락하고 작은 토성은 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거 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우리는 오성으로 본다. 성신을 5가지로 본다.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될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냐면 육부성이 나오고 막 구성이 왜 나오냐면 우리들이 산을 이렇게 산을 돌아다니 보면 이건 금성도 아니고 토성도 아니고 목성도 아니고 화성도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걸 봐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 풍수를 전문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참 풀리지 않는 어떠한 문제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계속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이제 했다. 하지만은 가장 기본은 오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잠깐 뒷페이지 16페이지 가면 뭐 태주산, 뭐 제일상, 준사순, 현무봉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용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주차에 갈 때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55쪽으로 한번 넘어가시도록 바라요. 55쪽. 55쪽. 예. 이제 산을 5개로 나눴으면 55쪽입니다. 예, 5개의 산이 5성입니다. 5가지의 산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을 성정이라고 해요. 5개지. 예, 예, 이제 5성의 형체는 목은 조달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상을 진해서 취하고, 화는 염상이니 상을 예해서 취하고, 토는 후증이니 상을 방에서 취하고, 금은 주견이니 상을 원해서 취하고, 수는 유등이니 상을 곡에서 취하는 거다. 이거 뭐 말하자면 이거 한문을 해석 그대로 한 거니까 힘들어요. 이건 뭐냐면요, 목은 조달하다는 것이 뭐냐면 불룩하게 올라갔으니까 목은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산을 지내서 취한다는 것은 이 전체를 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화는 염상이니 화를 예해서, 예라는 것은 이건 날카로운 것을 보고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토는 후중이니 상을 방에서 취했다는 것은, 방은 이 내모진 것을 보고 그 상을 얘기했다. 이 얘기예요. 별 얘기예요. 금은 주견이 상을 원해서 취했다는 것은 어떻게 둥그런 것을 보고 상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뭐 중국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한국말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되지요. 뭐 수는 유동이니 유동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흘러서 그러니까 상을 곡이라는 것은 이렇게 곡이지. 곡선에서 취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이거 별 큰 얘기 아닙니다. 아까 설명한 것을 조금 어렵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원래 책을 쓰려고 하면 뭐 이런 것들도 쓰고 저런 것들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편안히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로 산형이 굴곡한 것은, 산형이 이렇게 굴곡하지요. 굴곡한 것은 수성이고, 광활한 것은, 둥그런 것은 금형이고, 방정, 네모진 것은 토성이고, 첨예한 것은, 뾰족뾰족한 것은 화성이고, 직성한 것은, 쭉 올라간 것은 뭐 목성이다.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이제 5개의 성신, 목성신의 이제 성정이 이제 뭐냐? 목성신의 성정이 뭐냐? 구산의 목성은 높이 솟아 북과 같이 뾰족하면은 지어오세요. 잘못 들어간 얘기입니다. 북과 같이 뾰족하면 지으세요. 높이 솟아 북과 같이 드러나게 솟아 있고, 완만하지 않고 옆이 튀어나오지 않고 그저 곱게 둥글게 솟은 것이 목에 길한 것이다. 이런 모습이는 거지. 아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목에 길한 것이다. 평강의 목은 가지의 변화되는 모양이 돌고 안이 뻗쳐 늘어나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강. 그러니까 누워 있었을 때 이렇게 누워 있는 목. 또 위에서 봤을 때 목성. 이것을 이게 그러면서 목의 성질은 곧고 모나지 않고 인정스럽다라고 얘기해요. 곧고 모나지 않고. 그러니까 목의 성질은 어떻게 곱다 이에요. 곧고 올곧고 사에 치우치지 않고 모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올곧은데 너무나 완고하지 않고 인정이 많다. 그러니까 목성의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살거나 산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곱고 모나지 않고 인정이 많은 자손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의 성질은 이인이니 어질. 청하면 물리가 뛰어나고 명하고 명예가 좋다 그래요. 청하면 아주 산이 깨끗하면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면 어떻게 해요? 물리가 뛰어나요. 물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죠. 뛰어나고 명예가 좋아요. 명예가. 그걸로 인해서 벼슬살이를 할 것이다. 이런, 예, 하고. 또 목이 탁해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목이. 예, 반듯하지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이랬다가 뭐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좀 탁하다가 하죠. 애매한 것이 좀 탁한 거죠. 예, 목이 탁하면 능히 재를 얻어서 부기, 재를 얻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역시 목성은 좋네요. 예. 그리고 기회가 뛰어나다. 기회가 뛰어나다. 기회. 기회가 뛰어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재주를 갖고 있어요. 다방면에. 다방면의 재주. 대체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성이 탁하면은, 목성이 탁하다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으면은 승도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승도. 그러니까 승도는 뭐예요? 중과 도, 도사가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유교, 유교 아닌 것에 다른 것들은 배척하는 경향이 많았죠. 그래서 뭐 불교에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도교에 밝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기회로 봤지요. 썩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반듯하게 잘 생기면 그냥 유교 경전을 잘 읽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벼슬살이를 하지만은 조금 애매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서 굴곡져서 이렇게 옆으로 좀 눕는다든지 또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다든지 애매하게 반듯하지 않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 예. 뭐 돈도 잘 벌지만은 어떻게 기회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근데 만약에 이게 흉해요. 흉하다는 것은 뭐 완전히 이런 거겠죠. 옆으로 산봉우리가요. 이런 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산을 마이산 형태로 돼 있어. 목성이 흉한 거지. 실제는. 그러면 출세길에서 막혀요. 그리고 형의 질병 요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산이 특별한 상이기도 한데요. 풍수사에 보기로는요, 말의 귀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옆으로. 목성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탁하다고도 볼 수 있고 흉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흉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산을 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참 이런 것들은 같이 관산을 하면서 보면 좋은데 천안 인근에 있는 산입니다. 목천. 뒤에서 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확실히 목성이 옆으로 누워서 뭐를 탁 엿보는 듯이 예, 담장 넘어서 이렇게 엿보듯이 예,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이제 우리는 규봉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된 산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목성이에요. 목성.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 근방에서 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의 질병, 출세길이 막히고 요절한다. 이렇게 말해요. 화성의 성질, 화성신의 성질이 예예요. 예. 예. 목성은 인, 예, 의, 지, 신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화의 성질은 불꽃과 같이요. 뾰족뾰족하죠. 불꽃같이. 뾰족뾰족하죠. 예, 불꽃같이 뾰족뾰족해요. 같이 기복이 있어요. 뾰족뾰족해서 기복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정하지가 않아요. 정하다는 것은 어떻게 예, 그냥 어떤 규칙이 없다는 얘기죠. 정하지 않고 원만하지 못하나 대신에 사리가 밝아요. 왜? 불이라는 것은 밝으니까 사리가 밝고 타인 사리가 밝지만은 타인과 정이었고 사리가 너무나 밝아서 밝히기를 좋아해요. 무조건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냉정하고 또 이 특징이 뭐냐면 불꽃하고 똑같아 갖고 한참 불꽃이 좋다고 해도 한꺼번에 그냥 확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좋다가도 왕하다가도 쓰러질 때는 그냥 허무하게 그냥 확 꺼지는. 예.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56페이지. 이 특징은 판단이 아주 냉철하고 예리해요. 예. 딱딱딱딱. 예. 그래가지고 아주 이것이 막 그냥 이 기운이 한참 올라올 때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갖고 좀 냉정하기도 하고 너무나 예리해서 주위 사람이 좀 불편하기도 하죠. 예. 목처럼 좀 푸근하고 인정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목은 또 단점이 뭐냐? 좀 우유부단하잖아요. 근데 화는 또 우유부단하지가 않아요. 냉철하지요. 냉철하죠. 그래서 화라는 것은 탈사박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하게 되면 길한 뒤에 대응이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냐면요. 탈사박환은 뭐냐면요. 뾰족뾰족한 산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차로 점점 점점 부드러워지는 형태. 드디어 이렇게 뒤에는 뾰족했던 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로 점점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편해지는 또 여기서 또 내려와서 또 더 이렇게 편해지는 상태. 이걸 탈사박환이라고 해요. 탈사는 뭐냐면 매미가 껍질을 벗듯 하는 거예요. 매미가 자꾸만 어떻게 번데기에서 껍질을 벗고 벗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날개가 생기고 매미의 모습이 되잖아요. 박환이라는 것은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탈사는 껍질을 벗는 거고 박하는 변해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탈사박하네죠. 이 뾰족뾰족했던 산이 이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내려왔던 산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막 이렇게 해서 내려왔던 산들이 이런 산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편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탈사박하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뾰족한데 이런 데에다가 어떤 혈이라는 것은 땅을 얻어가지고 집을 짓거나 산소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확 잘 됐다가 나중에는 대용하다는 얘기죠.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실제 여러분들 풍수를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풍수를 배우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뾰족뾰족한 산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근교에 있는 무슨 삼각산 이런 것들을 뾰족뾰족 막 하다가 하죠. 예. 이런 산 쪽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살으려면요. 산에 자꾸만 붙으면 붙을수록 불편합니다. 왜? 그 뾰족뾰족한 그 상의 그 성질, 뜨거운 성질이 자꾸만 인간에 전달돼서 편해지지가 않아요. 거기로부터 쭉 아주 맨 바닥, 막 산이 쭉 내려온 부분. 적어도 제 생각에는 거기서부터 막 10리 정도, 4km, 막 6km 떨어진 곳이 좋은 곳으로 형성이 될 때죠. 자꾸만 산 쪽으로 올라가 봐야 뾰족뾰족한 산에 뭐 실제 뭐 집 짓기도 돌만 있으니까 흙이 없어서 힘들고요. 또 굉장히 가파르지요. 예, 예.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확 몰려와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갖고 막 산사태가 막 집을 괜히 잘못 짓다고 산사태도 벌어지고. 예. 그래서 이 뾰족뾰족한 화성, 뾰족뾰족한 산에 사는 사람의 형태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예리하기도 하지만은 또 대체적으로 정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살지요. 기도원, 절, 어떤 뭐 이런 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살게 됩니다. 예, 이 뾰족뾰족한 산은 산중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요즘에는 그냥 산세가 안 온다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또 무조건 들어가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곳이 사실 정해져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을, 여기는 부동산 학과니까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고객들이 와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귀농을 해야겠는데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하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뷰쭉뷰쭉한 돌산은 안 권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요? 주로 예, 흙이 후덕하고 또 나무들이 좀 많이 나 있고, 이런, 예, 주로 이제 소나무들이 좀 까다로워서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뿌리를 잘 받고 산다는 것은 소나무가 아주 그냥 또 아주 아름드리로 잘 돼 있다는 것은 토질이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권해주는 게 좋아요. 이미 정희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가 잘 자라는 곳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1강, 2강을 통해서 정희천의 이 또 풍수에 대한 또 얘기도 장서를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서 사실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은 그냥 정신 공부를 하는 어떤 도인들, 종교인들, 아니면 어떤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토성신, 신이지요, 신. 신이 할 때의 신이에요. 신. 토의 성질은 중후하고 느리고 조용해요. 신이가 있으니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고 타인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요. 소박함과 후대함으로 화려하지 않으니 어찌 복록의 기천을 다른 성신과 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이제 풍수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토성체가 이렇게 올바로, 토성체가 올바로 서 있는 그런 토성체가 올바로 이렇게 서 있는 산 밑에 좋은 땅을 골라서 집을 짓거나 조상 산소를 쓰면 왕이 나오고 천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풍수에서 뭐 자기들만 알을 나가고 자기들만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 왕조에서는 많이 이제 등장을 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산이 이렇게 우회가 편편하다는 것은 가파른 것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밑에도 뭐 평평한 산들이 많겠죠. 이런 식으로. 주로 이렇게 평평한 산들이 많겠죠. 이런 식으로. 평평한 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 농사 전답도 뭐 풍부하겠고, 어제 사람이 살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모일 것이고, 또 평평하기 때문에 어떻게 비가 오면, 예, 평평한 산이 뭐 돌로 이루어졌겠습니까? 흙으로만 이루어졌겠지. 막 물을 많이 흡수했다가 오랫동안 또 물이 계속 감으로도 또 내려오니까 또 물이 또 풍족해서 또 어떻게 또 가뭄에 또 대비도 할 수 있고, 뭐 주로 이런 생각이죠.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토성은 바로 아래서 결을 하게 되면 토성에 바로 이렇게 바로 밑에서 이렇게 좋은 땅이 이제 생기게 되면 가장 득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제 표현한다. 토성.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셨다가 주위 산세를 봐서 이 토성이 있는, 토의 성신이 있는 그 밑에 그 부분에 집을 아마 여러분들이 짓거나 하면 천재지변으로부터 최고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성은 의리할 때 의예요. 금의 성질은 아주 강직하고 아주 숙살하라 충성. 강직하고 숙살이라는 것은 살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살기. 살기. 아주 타인을 압박하는 힘, 이런 걸 숙살이라고 하죠. 성질은 강직하고 숙살하나 충성심이 있으며 좀처럼 굴하지 아니하니 당당한 위엄과 권위가 있고 대단한 세력을 자랑합니다. 아주 이것이 청하다는 것은
금체가 아주 둥그렇게 잘생긴 것을, 아주 동그랗게 잘생긴 것을 청하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청하면 아주 좋은 상이에요. 그래서 관계에서 아주 명망이 높고 명성이 높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돼요. 주로 무인에서 많이 나오고, 문인에서 나온다고 해도 아주 강골이 나오죠. 타인하고 타협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냥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좀처럼 양보를 하지 않는. 뭐 중국 왕조나 조선 왕조에 보면 임금한테 감히 막 직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아주 금성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임금을 막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움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충성스러움. 그러니까 금성도 굉장히 좋은 성신이죠. 그런데 이제 탁하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 금성이 되는 문제 이렇게 되는데 뭐 좀 일주일에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깨졌다든지 조금 이상하게 된 거죠. 올바르지 않아요. 또 금성이 섰는데 어떻게 똑바르지 않고 또 옆으로 이렇게 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 형편.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대로 한때는 아주 좋아요. 한때는 위험을 막 세우고 좋으나 그 시절이 지나가면 아주 자기 자신이 거꾸로 그냥 형편없이 당하고 마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한때만 좋을 뿐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산은 아주 올바르게 생긴 오성의 형태가 올바르게 생긴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이제 수성이 남았습니다. 수성은 이제 지혜를 의미해요. 물은 지혜지요. 머리가 맑으면 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가장 최고로 하는 게 수승하강이지요. 수승. 수기운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고 화 뜨거운 기운이 아래에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하기가 쉽습니까? 계속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머리는 계속 복잡해서 열이 나고 그 열 나다 보니까 저처럼 대머리가 돼버리고 열이만 해서 대머리가 된 거거든. 그냥 깎고 싶어서 깎은 게 아니라 그냥 열이만 해가지고 30대부터 대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놈이 중인가? 머리가 저렇게 홀라다 보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를 기르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홀라당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홀라당 깎았죠. 머리에 열이 많으니까. 근데 동양에서는 어떻게 수승하강. 그래서 위에가 시원하고 아래가 따뜻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고 건강이 뭐 형편없는 사람이 아주 풍수를 하는 사람이라 산을 그렇게 다녀도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타고난 체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본바탕이 줘야지 본바탕이. 본바탕이. 얘기가 옆으로 나갔지만 수성은 물은 지혜롭고 맑고 융통성이 있으며 정하지 아니하나 겸손하며 은혜를 맑고 융통성이 딱 있어요. 이제 고요하지를 고요할 수가 없죠. 물은 계속 흘러가니까. 하지만은 은혜를 지킨다는 얘기죠. 동양에서는 이 물을 가장 좋아하죠. 실제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오행을 여러분들도 조금 하게 될 텐데 목화토금수라고 하는데 실제는 수목화토금이에요. 수에부터 출발하죠. 만물은 물에서부터 나온 거죠. 만물. 노자도 물을 칭송을 했고 공자도 물을 칭송을 했고 뭐 서양의 뭐 탈레스라는 사람도 물을 칭송을 하고 물에 관해서는 뭐 말도 못하지. 예. 예. 서양에서도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어떻게 피안의 세계로 가는 거고 요르단강이죠. 물로 또 세례를 주고 예수가 모세가 동양에서도 어떻게 해요? 부처가
어디에서 또 깨달음을, 라이란자라 강가에서 또 깨달음을 얻고, 다 물하고 연결됐죠. 예. 동양에서도 죽음의 또 강을 넘어간다고 하죠. 반야선, 예. 배를, 반야선이라고 하죠. 반야가, 예, 반야선이라는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피안의 세계로. 다 물하고 연결되죠. 예.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지, 양수 속에. 예. 예.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 살아있는 생명체한테는요, 아주 필수, 필수 불가결한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예. 근데 이제 이 물을 동양에서는 지혜라고 한다는 거죠. 지혜. 예. 그래서 청하면, 아주 청하며가 아니라 청하면이죠. 청하면. 청하면 이렇게 면으로 고치세요. 청하면 폭넓은 이해성으로 포용할 줄 알고 사리가 아주 분명해요. 하지만 탁하면 가만히 숙여 복종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청해도 탁해도 술체는 좋다는 얘기예요. 청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폭넓은 이해성으로 자기가 포용을 하는데 탁하면요 그냥 자기가 그래 하고 자기가 이렇게 복종할 줄 아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 문제는요 이게요. 수가 흉할 때예요. 수체가 너무나 흉한 산. 끊임없이 막 이런 올망졸망산으로 연결되고 또 내려온 산세도 또 수체가 막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흉할 때예요. 예, 이런 것들이 막 아름답지 못하고 아주 흉하고 예, 이럴 때는요. 예, 물이라는 것은요. 어떻게죠? 물이 흉하면 한여름의 장마나 폭풍과 같아요. 한여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폭함이 아주 극에 달아요. 극에 달아서 어떻게 이것이 처음부터 만들었던 것을 다 쓸어가죠. 그러니까 선대가업을 망치게 되고 또 물의 또 특징이 음탕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물에 옷을 벗고 들어서 목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탕함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많으면은 대체적으로 음탕하다 이런 표현을 음양 오행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말을 해요. 음탕하여서 끝내는 자신도 어떻게 물은 계속 흘러가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타양에서 객사를 면치 못하는 또 이런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나쁜 측면도. 이 물에 관해서는 아주 뭐 동양에서는 뭐 아주 기사가 많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망오제 때 요순 우운주 이렇게 내려오죠. 예, 예. 그럴 때 유임금이 순임금한테 어떻게 해요? 왕위를 물려줄 때 그때도 어떻게 해요? 예, 치수 이게 치수를 하도록 한번 시켜보는 거지요. 순임금한테. 처음에 이제 유임금이 순임금이 아버지한테 치수를 하라고 해요. 순임금이 아버지가 물길을 막 막아요. 그러니까 제방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 비가 막 오니까 제방벽이 터져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더 나지요. 더 나서 그냥 나라가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유임금이 순임금의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예. 그 다음에 순한테 그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러니까 순임금의 족속들이 물을 잘 다스렸는가 봐요. 네가 한번 또 해봐라 그래요. 아버지를 죽여놓고. 그러니까 순임금이 자기 아버지하고 반대로 하지. 물길을 다 터버려요. 물이 자유자재로 흘러가게 물길을 다 연결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쭉쭉쭉쭉 잘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어떻게 덜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우임금이 순임금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왕위를 물려줬다. 뭐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뭐 워낙 오래전 얘기, 한 5천 년 전 얘기라 저도 이렇게 전에 듣고 또 책에서 읽고 할 뿐이지 뭐 진짠가 거짓말인가는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 워낙 뻥을 많이 쳐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근데 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에 관련된 고사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어쨌든 간에 풍속기록 3주차에서는요, 산봉우리, 성신은 산봉우리를 일컫는 거다. 이것은 5개로 나눠진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또 9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나눠지기도 한다. 노구성 외에 또 뭐요? 또 뭐 천기구성으로 또 나눠지기도 한다. 근데 우리는 오성에 집착, 오성의 주의를 해서 보자. 그리고 이 성신의 각 산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은 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가지고 페이지를 명기하면서 여러분들의 하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물이 과제가 나갈 거예요. 제 과제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풍수라는 것을 전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동산 학위에서 풍수를 접목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여러분들을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제 충실히 하시고 거기에 또 퀴즈 문제 충실히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서없는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제 이메일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로써 3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신은 산의 봉우리라는 거죠. 산의 봉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성신은 산의 봉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